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사님?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네, 다들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고요. 네, 저는 옥천신문 권호성 상임이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웃 소식 먼저 시작해야겠죠. 네. 오늘의 이웃 소식도 영동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영동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이 영동에 마련됐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달이죠. 6월 12일 용산면에서 개원식이 열렸고요. 남북과 농업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이라고 하니까 뭐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한데요.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도 있잖아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이 또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요? 네, 아마 궁금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뭐 분원도 있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포도 연구센터도 네.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있는데 지역 농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본질은 같은데 그러나 이제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뭐 옥천 농업기술센터나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들은 그 농업 관련 시범 사업이나 일반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분원은 조금 정책적인 성격이 더 짙습니다. 그래서 뭐 분원에서는 무병묘 보급이나 스마트 농업 활성화 같은 것들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이 두 사업은 모두 정부에서 혹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해서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죠. 무병묘 사업이라고 하니까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네, 무병묘는 이제 과수농가들에게는 필수적인 조건들이 됐는데 네. 과수묘목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없는 건강한 묘목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나 병균이 들어오면은 뭐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항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잖아요. 네. 우리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듯이 하는데 식물은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생존하는 방식인 거죠. 뭐 식물에서도 치료 개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농가들이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기보다는 새로 나무 심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병이 없는 무병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또 향후 과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무병묘를 사용하는 게 필수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병이 아예 없을 수 있다니 그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요. 향후 분원은 어떻게 좀 운영되나요? 네, 그 분원에서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묘목 생산 시스템 이란 걸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병묘 순화 온실과 스마트팜 실습 교육장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은 유원대학교나 충북도립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실습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원 개원으로 인해서 도내 그 조직에 대한 재편도 이루어졌는데 먼저 이제 옥천의 포도연구소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연구소의 그 포도연구 업무가 분원으로 이관되는 등 변화도 있었습니다. 영동에서는 와인, 보은에서는 대추 연구소를 이 업무를 각각 분원에서 맡게 됩니다. 이 분원은 총 214억 6천만 원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3,500 제곱미터 규모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에는 연구동하고 순화 온실, 관리사, 농기계 창고, 시험 재배지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뭔가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두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두 번째도 분원 얘기입니다. 오. 다른 분원인데요. 네. 영동군이 국립국악원이 있거든요. 국립국악원이 있는데 국립국악원 중부원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한창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3일에 박석흠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 영동국악원 설립을 위한 정책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영동이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국악으로. 그렇죠. 올해 9월 12일부터 세계 국악 엑스포가 열릴 예정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평가받는 분이죠. 이제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이 국악박물관과 국악기 제작촌, 그다음에 국악체험전 등이 조성되어 있고요. 영동에.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난계 국악 축제도 열어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에는 세계 국악 엑스포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이를 바탕으로 중부권 내 분원 유치를 하려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충주시와 제천시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세미나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그 앞서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세미나에서는 국립국악원 분원이 영동에 마련되어야 할 근거들이 제시됐는데 먼저 이제 서원대 박종관 교수는 이 분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정효문화재단의 주재근 대표는 분원이 영동에 있어야 할 이유, 그다음에 영동 분원이 맡아야 할 시대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모두 영동 지역이 역사와 전통, 명분 등에서 국립국악원 분원 최적지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까운 영동군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생기면 옥천이나 보은 등 이웃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립국악원 분원이 생겨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보은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노래는 그 국악을 하니까 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좀 옛날 노래입니다. 노브레인이라는 가수 그룹의 노래죠. 미친 듯 놀자 듣고 오겠습니다. 나랑 미친 듯 놀자 밤이 새도록 놀자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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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matter 나랑 미친 듯 놀자 밤이 새도록 놀자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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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보훈 소식을 들어볼 시간이죠.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보훈 소식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내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인데 이제 지금 시점에 최근이죠.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8기 최재형 군수의 공약 실천율을 평가했는데 67%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하위와 최하위를 평가받는 지자체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보훈군이 그래서 이제 중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중간 등급인데 상대적으로는 옥천과 영동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렇군요. 보훈군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총 46개 정도의 공약이 있다고요? 네네, 그 46개의 공약 가운데 21는 완료를 했고요. 24개는 정상 추진 중이며 1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부진한 한 개 사업이 뭔가요? 이제 이 사업이 특성화 학교 유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제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이던 당시에 나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AI 영재고 신설이라는 그 공약이 있었는데 그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 김영환 도지사가 공약을 하고 당시에 이제 최재형 군수 후보도 공약을 했죠. 그래서 이후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훈군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최종적으로 청주시 오송에 낙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추진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보훈군은 이제 대체 사업을 찾겠다 해서 이제 공유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충북대학교랑 협의도 하고 또 2023년부터 작년이죠. 2024년까지 보훈정보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훈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사회의 평가입니다. 사실 그 단순 수치로 이행을 평가하기보다 실효성을 함께 살펴봐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는 이게 뭐 정치적 책임성이나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수치 이상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모 군수가 문화대학 설립을 공약했다라고 해보면요. 이게 실제 그 문화센터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도 받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낳더라도 센터가 딱 준공이 되면 공약을 100% 이행한 걸로 평가가 돼요. 예, 단순히 뭐 최우수다, 보통이다고 몇 %를 기록했다는 것만으로 단체장의 활동을 평가하는 건 좀 단선적이죠. 근데 이제 실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공약이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알아보는 과정이 주민 스스로도 좀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한데 뭐 매주 지역의 주요 사항을 평가하는 지역신문, 저희 옥천신문 같은 네. 신문도 구독을 하시고요. 근데 주민평가단도 있습니다. 어느 정이나 다 있어요. 옥천도 있고 여기 보은에도 있는데 이런 주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직접 참여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공약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도 가능해지고 또는 지방선거에서 훨씬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군수나 뭐 군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을 실현해 가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공약을 받고 이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 전반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이 지역 사회를 주도해 변화시켜가는 결과로 이어내야 사실 이 공약 이행 평가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옥천에서도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공약 평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장이 다뤄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무언가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부 3군에서 보훈이 없는 게 있어요. 영동이랑 옥천에 있는데 바로 기차, 철로가 없습니다. 네, 철로가 유일하게 보훈만 없는데 이 때문에 보훈에서 철로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도가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교육도 열렸다고 합니다. 오, 철도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이라니 특이한데요. 철도가 필요하다면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요구를 할 텐데 이게 교육을 해야 할 일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도 그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알아봤더니 일단 이 교육은 보훈군하고 보훈 지역에 있는 철도 유치위원회라는 곳에서 준비를 했는데 현재 철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보훈에 왜 철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가 필요하다는 걸 교육하는 게 좀 생소한데
이 보은에는 철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어렵다는 게 그 철도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눈앞에 있고 그게 이용도 어느 정도 해봐야 이 지역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철도가 보은에 왜 있어야 되고 철도 사업 추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알려야지 지역사회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군요. 지역 내 이동권이 버스, 공공택시, 공영자전거 등 대중교통으로 채워 나갈 수 있다면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철도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옥천도 광역철도 사업이 관심사고 영동은 광역철도 연장 사업이 관심사기도 하죠. 세 개 군이 모두 철도에 관심을 갖고 있네요. 보은의 철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네, 현재 이제 국토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보은구는 여기에 보은 노선을 포함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중부 내륙 철도 교통망에 보은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게 요구고요. 이를 위해서 보은군 철도 유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노선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 있는 동탄이라는 곳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청주공항에서 보은을 거쳐서 김천까지 그 철도를 연결하는 게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이 동탄의 경우에는 서울이랑 수서를 연결하는 노선이 있어서 해당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보은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은군과 철도추진위원회는 7월에는 공동 건의문을 선언하고요. 8월에는 청주공항에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9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해당 노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 주민 입장에서 사실 우선순위를 따지면 서울에 빨리 오고 가는 것보다는 지역 안에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요. 지역 안에서의 순환보다 서울과 연결을 먼저 고민한다는 점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역 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역 불균형,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과학 상상 시작할까요? 네,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네, 좋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 듣겠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 네, 이제 기다리던 과학상상 시간이죠. 네. 오늘의 주제는 생성형 AI라고 들었습니다. 네, 다들 기다리시는 거 맞겠죠?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제는 생성형 AI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좀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AI라는 게 뭐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뭐 여기저기서도 많이 나오고 미디어에서도 계속 나오고 중요하다. 특히나 또 요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AI 관련해 가지고 수석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죠? 네. 더 이렇게 뭐 정말 그냥 이제는 일상처럼 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저 또 우리 방송에서도 한 4월 정도에는 저기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일상처럼 우리가 사용하니까 좀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져온 거는 뭐 AI를 제대로 사용하시는가, 과연 우리는 AI를 제대로 사용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아직 서툰 부분도 많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뭐 그냥 사용하면 되지 이거를 그냥 뭐 다루는데 그 원리도 뭐 파악하고 공부도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 AI를 그리고 또 뭐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AI가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에는 AI 하면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주변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는데요. AI로 과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거를 방법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고민이지만 A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과학상상에서 파헤쳐 주시는 거죠? 제가 뭐 완벽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이제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AI는 분명히 도구입니다. 도구인데 특징이 있어요. 요게 좀 중요하던데 이 AI는 범용성이 매우 큰 도구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제가 지금 연필을 들고 있는데 연필은 글을 쓰거나 선을 긋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머리빗은 머리를 빗는 데 사용합니다. 대부분 도구들이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범용성이 뭐 크지 않다, 작다, 뭐 혹은 떨어진다 이런 도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반면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뭐 컴퓨터 같은 도구들은 범용성이 좀 큰 편이죠. 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전화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알람 시계를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AI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용성이 큽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생성형 AI는 사용자 1억 명 돌파하는 시간도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비교해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굉장히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게 그 1억 명을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과 성능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은 범용성 때문입니다. 범용성이 넓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AI가 범용성이 넓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생성 AI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요. 그 규모가 매년 앞자리를 바꿀 정도로 가파르다고 합니다. 네. 이 앞자리 바꾼다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그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성능 향상을 통해서 교육은 물론 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제가 요즘 사용하는 AI에다가 저는 이제 틈날 때마다 한 기사를 한번 작성하도록 시켜보고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인터뷰 파일을 AI 통해서 글로 변환하고 그걸 AI 기사를 쓰도록 하는 거죠. 어떨 것 같으세요? AI로 기사를 쓴다니까 사실 저는 반감이 더 큰데요. 이게 기사라는 게 단순하게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시선을 담고 현장 취재를 통해서 현장을 녹여내고 또 사회적 문제를 같이 논하는 공론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AI가 정보를 많이 취합해서 생각보다 잘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실 평가가 공존을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취재는 제가 해요. 그 인터뷰를 제가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를 제가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답이 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도록 하는 건 어떤 것 같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네. 전 사실 글을 쓴다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고 그 생각을 하는 장이라고 뭐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AI한테 맡기는 건 저의 생각하는 힘을 그 도구에게 맡기는 느낌이라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언론계에서도 일부는 뭐 AI를 갖다가 이제 AI 기자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이에요. 글을 쓴다는 것도 내가 주도를 한다는 거죠. 네. 무엇이 중요한지 뭐 인터뷰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있을 텐데 그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다시 좀 돌아가서 해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쓰기가 사실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평가가 너무 과장되어 있어요. 평가가 너무 과장되어 있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스토리도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바꾸더라고요.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오글거린다 그래야 되나요? 네. 아마 보시면 이게 그 사실관계는 둘째치더라도 글 전반에서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독자들이 읽기 어렵겠다, 기사로 적절하지 않겠다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수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차라리 직접 쓰는 게 빠르겠다 싶을 정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나도 쓸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쓴 기사 스타일을 AI가 학습하더라는 거죠. 몇 번 해보니까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양식, 그다음에 단어 이런 걸 맞춰서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부분들을 모방 형태겠지만 그거를 제목과 분량까지 맞춰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면에 게재를 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지면에 게재한 적은 없고, 네. 근데 이제 AI는 놀이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한테는 업이거든요. 네. 기사를 쓰고 하는 게 이런 일에 대해서도 곧잘 해낸다는 점이에요. 예, 문제는 이 발표 자료를 PPT로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잘해요. 뭐 그런 것도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 기술이라든가 이것들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결국 사람이 해야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적 범용성이 매우 넓다라는 게 아직 이해가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 어디까지 맡겨도 되는 거지 뭐 이런 고민들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엑셀도 우리가 컴퓨터에 직접 입력을 하는 형태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뭐 엑셀로 어떻게 바꿔라고 하면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뭐 PPT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알아서 이미지나 표나 도식 이런 것들을 넣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꾸면 될 일인데, 근데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업무에 대한 일이고요. 좀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하루 종일 이제 공부나 뭐 일에 치여 있다가 집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도 받고 싶고 속내도 막 털어놓고 싶은데 사람한테 함부로 말 못할 얘기를 AI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AI가 하고 있다는 거는 그 영상, 네. 너튜브라든가 어떤 인플루언서들의 영상만 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AI가 그런 역할도 하는 거고, 또 요즘엔 AI가 적용되어서 냉장고도 관리하고 에어컨 온도도 조절하고 로봇 청소기가 상황에 맞춰 청소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 교육, 일, 취미 나아가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인정하고 있는 정서적 공감까지도 AI가 사실 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로봇 청소기나 냉장고, 에어컨 온도 이런 거는 참 편할 것 같은데요. 도구로서 AI의 기능이 정말 넓다라는 부분에서 범용성이 크다는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범용성이 큰 도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도 범용성이 크다라는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네. 이런 도구들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지 불필요한 피해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문제는 AI 기술 발전이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설정하고 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본인이 학습하는 겁니다.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도 몰라요. 그 듀얼 브레인이라는 이 AI, 그러니까 이제 그 생성 AI에 대해서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통찰적으로 잘 통찰력이 굉장히 높게 썼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이제 이선 몰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AI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완벽히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듣고 저도 사실 이제 국내에 그 LLM 그러니까 이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하는 업체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 개발자한테 물어봤어요. 이 말이 맞냐 했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하는데 이거를 방향을 설정해 줄 수가 없대요. 애초에. 아. 왜냐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얘가 모방을 하는 거죠. 비슷한 질문 나오면 여기서 이 질문 봤는데 찾아가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전혀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답을 하는지를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범용성이 이렇게 넓은 도구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도구를 제대로 쓰려면 기술적 측면을 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고삐를 잡고 있는데 네. 이거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는 사람보다 AI가 자기 기능을 더 좋게 발전시킬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단순 체험 정도로 AI를 쓰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AI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하고 향후 삶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AI를 이용해서 영상이나 뭐 사진 조작, 음성 변조하고 막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데요. 그럼 걱정을 해결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AI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영동 할 때 국악 말씀드렸는데 그 찾아보다 보니까 새로 나온 국악도 좋은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윤민수와 송가인, 치타가 같이 부른 노래입니다. 니마 듣겠습니다. 사랑 그리운 이맘 언제쯤 그대 오시려나 나를 두고 떠나간 이맘 내 마음 아시려나 bum diggy diggy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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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gy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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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gy diggy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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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gy diggy bum bum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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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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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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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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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로다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 기다리다 지친 내 마음 둘 곳 없구나 시원한 것 좀 어서 내오거라 내 님 찾아봐 움직여 해지구나 내게 다시 돌아온다던 님은 어딘데 기적 없이 온 내가 내 없이 숨었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맘 알아준 게 여기 날 달래줄이 누구 없어 정녕 나를 두고 떠나신다면 행복하지 마 정녕 나를 두고 떠나신대도 사랑하지 마 멀어지지 마 멀어지지 마 멀어지지 마 너무 사랑하고 그리운 내
밤은 닳고 자라갈 곳을 잃었어 매일 따라하며 그대를 빌었어 이게 놀이라면 응할 텐데 나는 더는 그댈 찾아 헤맬 맘도 없어 니마 다른 일에 그대 품에 안느니 니마 사랑 따위는 모르고 사시오 니마 난 언제나 이 자리에 있으니 이제 당신이 한번 날 애타게 찾아보시오 밤들이 외로웠고 난 남들이 말려도 기다렸어 내 맘들을 맘대로 흔들었던 그 날들이 그리웠어 니마 정녕 나를 두고 떠나신다면 행복하지만 정녕 나를 두고 떠나신대도 사랑하지 마 멀어지지 마 너무 사랑하고 그리운 내 니마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로다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내 사랑이로다 이리 오너라 앞을 보냐 이리 오너라 내 사랑이로다 이리 오너라 앞을 보냐 이리 오너라 내 사랑이로다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로다 사랑 그리운 이맘 언제쯤 그대 오시려나 바람처럼 떠나간 이맘 이 아픈 사랑 이 슬픈 사랑 내 님은 네, 너무 좋은 노래네요. 우리는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상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구조를 모르는 AI를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이제는 쓰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네. 이게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뭐 PD님의 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AI를 좀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먼저 이제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이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선 몰릭의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이 AI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혹은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모든 작업을 AI를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AI를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아두면은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음악, 노래 들으면서
PD님이 사례를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료를 찾아달라 했는데 그 자료가 있는 것처럼 네. 예, 뭐 설명. 링크랑 그렇죠. 논문 쓴 사람이랑 네. 제목까지 나와요. 네, 근데 네.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얘는 이런 건 거짓말을 잘하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주요 과정에 계속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거고 판단,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강조할 것이고 어떤 걸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똑똑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도움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판단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할 것인지를 계속 꾸준하게 개입하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현재는 이 AI가 인간의 도움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현재 AI를 비서형 AI 혹은 뭐 영어로 어시스턴트 AI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설령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 개입하고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검증을 계속 한다는 건데 이 AI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I가 사용자 요청에 답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능 중 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게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는 종종 이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없는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PD님이 그 과거 쓰셨던 그 AI는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네, AI 알아봐서 웬만큼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없었을걸요. 이게 있을까 싶은 것도 막 찾아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일단은 그 정확성보다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냥 뭐든 찾는다. 네.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그쵸. 예, 이게 날 만족시키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AI가 꾸준히 발전한다면은 이 AI의 주요 처리 과정에 능숙하게 관여하는 능력을 키운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네, 확실히 AI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에도 뭐 다른 답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조건이 이에 대한 건데요. 좀 표현이 좀 거북할 수는 있습니다. 이 AI를 사람처럼 대하라.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AI한테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일 뿐이잖아요, AI가. 네. 이걸 사람처럼 대한다는 게 거부감을 가질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 사람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AI 구조상 AI에게 일종의 인격을 부여한 뒤에 관련 요청을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이제 옥천신문 10년차 취재 기자라 생각하고 옥천군의 주요 정책을 2000자 안팎으로 정리해. 그리고 제목은 1개 쓰고 부제는 2개 쓰고 중간중간에 중간 제목도 3개 넣어줘. 이렇게 입력하는 식이고요. 이렇게 해서 답을 받으면 당연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옵니다. 네. 이상하게 막 써요. 이제 질문을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고 어쨌든 스스로 파악한 사실을 추가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화를 이어나간다라는 건데 나의 의도를 여러 번 전달하면은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처럼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사람처럼 대하라는 게 좀 받아들이긴 어렵네요.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처럼 대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가 좀 사용해온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어플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게 됐는지 대체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인간의 통제도 가능했고요. 근데 AI는 그 과정을 전혀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AI를 만든 회사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AI에게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내는 이유를 물어보면 과정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답할 말을 꾸며냅니다. 네. AI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처리 과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람처럼 대하라는 건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용이하기 때문인 건데 사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대하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AI는 인간이 잘하는 작업을 여타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월등히 잘해요. 그러니까 뭐 글을 쓰거나 분석을 한다거나 요약을 한다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대화도 가능하죠. 근데 동시에 보통 기계가 잘하는 그런 것들, 뭐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거나
뭐 도움 없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건 잘 못해요. 인간처럼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그럴듯하게 다 틀린 답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I 종류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해보면서 특징을 찾고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편법인데 그렇게 하는 게 AI를 비교적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진짜 요즘 AI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대화에 최적화된 AI도 있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최적화된 AI도 있는데 워낙 많은 AI가 있으니까 고르는 것도 일이에요. 네, 그 마지막 조건은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지금 쓰는 AI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최악의 A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AI 기술이 워낙 네.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AI가 나오고 기존 AI 뒤를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뭐 과거에도 우리 되게 유명했던 그 AI 대표격이라고 평가되는 그 AI 지금도 뭐 여전히 얘기가 됩니다만은 다른 AI들이 막 치고 나오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그 AI 뭐 되게 난리가 날 것 같았는데 지금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네. 불과 몇 달 전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발전 속도가 둔화는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목적에 맞는 AI를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AI 프로그램이 다 유료긴 해요. 유료인데 무료 버전도 많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AI는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유료 버전도 당분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활용해 보시면은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AI를 활용할 때 개인은 물론 사회가 세워야 할 중요한 기준들도 많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네, 노래는 박학기의 노래입니다. 비타민 듣겠습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영화 너는 나의 요정 놀이 온 세상 눈부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여전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AI를 사용하면서 경험하거나 특징을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느껴집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AI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AI가 앞으로의 미래에 미칠 영향,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네, 그 AI가 가져올 미래에는 실제로 이게 여러 학자들이 시나리오를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곧 AI가 기술 발전을 멈추고 정체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 우위, 인간이 우위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SF 영화처럼 그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하는 그런 식의 가설을 세운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네. 예. 인간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인간을 없애 지구 환경을 구한다. 뭐 혹은 인간을 지키긴다는 제일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적정 인구를 유지해야 하므로 인간 수를 강제로 줄인다. 뭐 이런 스토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AI 개발한 회사도 어떻게 갈지 모른다 했잖아요. 네. 진짜 어느 스토리로 갈지 모르니까 너무 네. 끔찍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양극단 사이에는 또 뭐 AI 발전 정도와 인간관계의 관계 정도를 염두에 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급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뭐 등등 다양한데 AI가 이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 알 수 없어요. 근데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AI가 인간의 통제를 떠난 세상, 혹은 AI가 필요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하는 세상에서 AI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이걸 우리 사회가 논의하고 기준을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인간이 통제하면서 AI를 활용하는 형태죠. 기술의 차이가 있을 뿐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그 구조는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만은 기술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선 몰릭도 이제 AI를 거대한 대재앙이 아니라 대재앙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작은 재앙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재앙이라는 거는 뭐 인류의 멸망, 뭐 인류의 노예화, 뭐 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작은 재앙이란 건 이런 겁니다. AI가 인류를 억압하고 지배 계급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큰 제안 같은데요.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내 회사의 어떤 대표가 AI를 해고와 감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완성돼 있어요. 예를 들어 CCTV 설치하는 건 불법이죠. 네. 불법인데 뭐 예를 들어 CCTV가 설치돼 있거나 컴퓨터에 뭐가 있어요. 컴퓨터에 뭐가 설치돼 있어서 이 사람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지금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그거를 일일이 로그 기록을 확인하거든요. 네. 그걸 AI가 알아서 분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실제로 일하는 건 몇 시간이고 어떤 중간에 쇼핑도 하고 화장실 언제 뭐 자리 잠깐 언제 떠고 이런 것들을 네. 자동적으로 분석해줘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 이미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거를 AI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지난 휴머노이드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박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봇이 네.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AI가 뺏어갈 일자리가 고소득 일자리보다는 빈곤층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업무 혹은 또 기업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저숙련 계약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희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AI가 마치 불평등을 완화해 줄 것처럼 말하는데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드네요. 이를 대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 AI를 잘못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지만 우리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바르게 사용하면 지엽적이긴 합니다만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지루하거나 쓸모없는 일에 생산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또 학업 역량이 다른 학생들에게 저마다 적합한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죠. 뭐 이걸 현재 교육부에서 AI 교과서라고 사업으로 연결하던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점 네. 그거 좀 감안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 교육부 AI 교과서는 문제은행에서 학업 성취도에 따른 수준별 학습을 하는 것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학업 역량은 인간 스스로 정하고 판단해서 학습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자발성과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 이 교육부의 AI 교과서는 기존의 수월성 교육의 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 정하고 판단에 학습을 한다는 거를
뭐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과학 상상 같은 경우는 전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내용도 뭐 이런 부분들도 책에서 본 거, 어디서 들은 거, 뭐 아는 사람한테 취재한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쓰는데 AI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이론이라든가 원리라든가 그런 과학적인 기초과학적인 그런 분야들은 굉장히 설명을 잘해줘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얼마든지 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다라는 사례인 거죠. 네. 똑같은 AI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결국 AI라는 기술 자체보다 활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정리를 잘하시는 SPD님. 네. 제가 몸담은 언론계 사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는 AI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언론사들은 두 가지 평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적극 사용해서 인간 기자를 대체한다 라는 쪽하고, 하나는 결코 AI는 인간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무용론이었는데 전자를 주창하시던 언론사들은 AI에 기자라는 이름을 붙여요. 붙여가지고 실제로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이 후자는 전혀 AI를 사용하지 않은 채 기존 방식을 고수해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절충 사례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AI를 도구의 하나로 사용하는 게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용성도 있는 거고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회사나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AI가 생산하는 결과물을 점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옥천군 같은 경우도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비상적으로만 쓰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교육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 시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범용 기술, 이 범용 기술 특징은 다행히도 사용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소수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조직이 있다면 10가지 방식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조직이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직만의 AI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의미를 좀 구체화해 가는 거죠. 뭐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 AI를 무대책으로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AI 도움을 받아서 해낼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동시에 국가 같은 기관,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인간이 소외되거나 또 이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피해들, 부차적인 피해들이나 이런 또 인간 소외 문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낯선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웃소식과 과학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s a drop top cool, said you wanna drive it down real soon. I just wanna love you like I do, 'cause I never had someone like you. Ain't nobody got this love from me, cause ain't nobody, babe. All I need is love. I just wanna run away with you. 살짝 미소줘도 driving me crazy. What's equal by everyday 매일. 천원짜리 회사 가고 있지만 하루하루 신나기지, baby. Mayday 보고파 미치겠어. 둘이 봐 오늘 밤 Netflix 켜 와인 닦고 baby 잘하고 let's play it. So drop top cool, said you wanna drive it down real soon. I just wanna love you